여러분은 변기보다 세균이 90배나 많이 나오는 집안 물건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베개입니다. 베개는 땀이나 피부 각질이 묻는 물건이라 1g의 세균에도 수백만 마리 진드기가 번식할 수 있어 반드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1위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래된 속옷, 오래 묵혀놓은 운동기구.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은 건 다름 아닌 인간관계였습니다. 가까워지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점점 편해지면서 본성이 나오는데 그 순간 자기 이익에 맞게 돌변하더라고요. 이처럼 쓸모없는 물건이나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지금부터 없애야 할 7가지를 소개해드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짧은 조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래 쓴 베개. 오늘 여러분이 베고 잔 베개는 몇 년 동안 사용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베개를 3년은 기본이고 5년 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울대 생명과학부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변기 제품보다도 오래 쓴 베개에서 9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내 머리에 딱 맞는 베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 어려운 요즘 베개가 숙면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만큼 베개 관리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베개를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햇빛에 말리면서 2분 정도 강하게 두드려주는 것이 진드기 없애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염되거나 누렇게 된 베개는 2년, 3년에 걸쳐 교체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베개류를 버릴 때 주의할 점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손베개, 메모리폼, 라텍스 등 모두 의류수거함에 넣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0개월이 넘은 프라이팬.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진 채 사용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지면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바닥에서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와 체내에 쌓이게 되면 뇌, 신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조리할 때 쇠숟가락이나 스테인리스 주걱을 사용하면 코팅이 쉽게 벗겨집니다. 또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기가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그대로 두면 코팅층이 약해지면서 쉽게 벗겨지게 됩니다. 프라이팬 교체 주기는 보통 1년 정도로 시기와 상관없이 음식이 달라붙거나 코팅이 벗겨진 게 보이면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프라이팬을 구입하고 난 후에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충 물로 씻고 사용하게 되면 금속 물질이나 이물질 등이 제대로 닦이지 않습니다. 방법은 식초와 물을 50대 50으로 넣고 10분을 끓이고 씻는 겁니다. 마무리는 식용유 코팅으로 프라이팬을 길들여주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면도기나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에 쌓이는 박테리아는 너무 징그러워서 눈에 보인다면 아마 절대 얼굴에 바르지 않을 것이다.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다.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얼마나 많이 모으고 있었는지 깨닫고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말라버린 매니큐어와 녹슨 면도기도 마찬가지다. 가치를 더하지 않는 물건이 소중한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된다. 샘플과 반만 사용한 제품도 정리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미 돈은 써버렸고 공간만 차지한다. 호텔에서 사용할 만한 물건은 여행용 키트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버린다.
나는 예전에 스킨케어를 믿으며 완벽한 피부를 추구했다. 얼굴에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발랐고 화장품은 비쌀수록 좋다고 믿었다. 하지만 얼굴을 너무 자극한 나머지 만성피지선 염증이 생겼다. 피부과 의사는 많이 바른다고 피부에 좋은 것이 아니며 필요한 성분은 몇 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필요한 성분은 이왕이면 향이 없는 클렌저, 비타민C, 레티놀 또는 비타민 A, 자외선 차단제다. 뷰티 산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면서 성장했다. 네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사랑과 시간, 관심을 쏟을 사람이야 항상 여럿 있겠지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편이 훨씬 낫다. 물건을 정리한 후에는 정신적인 잡동사니를 맞닥뜨리게 된다. 버려야 할 부담감이 삶과 머릿속에 여전히 가득했다.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물건 정리와 달리 감정 소모가 훨씬 더 심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버려졌다는 사실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로서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것 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관계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 아팠다. 오랜 시간 맺어온 친구 관계를 끊으려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 독이 되는 관계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떠오를지 모르는 옛 상처를 혼자 어떻게 견뎌낼지 초조해하고 걱정한다. 이러한 걱정거리는 끝이 없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여정, 당신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쓰지 마라. 나는 적을수록 좋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친구가 아주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망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면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우선순위에 소중한 시간을 쓰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한 가지 중에 하나다. 다섯 번째, 안 입는 옷. 1년 뒤에도 입을 것들만 남기기. 준비를 잘해두면 힘든 일도 훨씬 쉬워지는 법이다. 자신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물건인지 생각해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다시 살 것 같은 옷인가? 1년 후에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돈이 아깝다고 버리지 않으면 보관비만 나간다. 잡동사니에 불과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돈 낭비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옷장, 집, 삶의 물건이 넘쳐난다. 가고 싶지 않은 콘서트라도 이왕 티켓을 끊었으니 가지 않으면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일단 물건을 사느라 쓴 돈은 이미 사라졌다.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후회에 대한 자동 반사적 반응과 투자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물건을 남겨둬야 한다는 심리적 덫에 걸리게 된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집과 마음과 옷장을 위해 이미 돈을 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미 쓴 돈을 다시 찾을 방법은 없다. 사용하지 않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물건을 남겨둔다고 해서 돈을 다시 찾을 수는 없다. 실수로 산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정신적 부담까지 안게 된다. 이사하면서 옮기는 데 필요한 노력, 보관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비용을 생각해보자. 물건을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팔거나 기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여섯 번째, 잡동사니 감정.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했다.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난 괜찮아, 나쁘지 않아라고. 대답할 때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 어쩌면 내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을 너무 오래 담아두다 보니 가득 차서 흘러넘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감정들을 처리하지 않고 놔두면 언젠가는 흘러나오게 마련이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괜찮지 않으면서도 항상 괜찮은 척했다. 내 욕구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했다. 안 괜찮아도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괜찮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잘못됐거나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항상 행복해야 하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장려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품을 마음에 공간이 없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 늘 행복한 삶이란 환상이다. 행복한 삶이라는 거품이 터지면서 안도감이 밀려왔다. 슬프고 무섭고 외롭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게 정상이다. 인생에 음지 없이 양지만 있을 수는 없다. 이 모두가 하나의 여정이다. 인생에서 행복 대신 추구해야 할 더욱 현실적인 목표는 만족감이다.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만족감을 경험할 수는 있다. 고통받는 동안은 행복할 수 없지만 고통이 더 큰 여정에서 잠시 머무는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평생 피해왔던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 반대로 사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나를 좋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일곱 번째, 방마다 있는 작은 장식품. 나는 침실을 집의 심장으로 여긴다. 침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방이며 가장 단순한 방이다. 침실에는 침대, 옷걸이, 책 몇 권, 서랍장 외에는 필요 없다. 사람들은 침실에 온갖 종류의 작은 장식품과 물건을 쌓아놓곤 한다. 언니는 실내용 운동 자전거를 침실에 두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침실을 다기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말자. 침실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 수면이 웰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침실은 집에서 가장 평화롭고 편안한 방이어야 한다. 침실은 인생의 30%를 쉬고 재충전하며 보내는 안식처다. 침실이 가진 목적을 생각하면 잡동사니 대부분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거나 버릴 수 있다. 거실, 창고처럼 쓰지 마라. 침실 다음으로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은 거실이다. 따라서 거실에도 잡동사니가 없어야 한다. 거실은 물건 분류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곤도마리에는 옷, 책, 종이, 잡동사니, 정서적인 물건으로 분류했다. 거실에서는 모든 물건들이 뒤죽박죽 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물건들이 놓일 공간을 지정한다. 놓을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필요하다. 거실에 청소해야 할 물건이 적을수록 느긋하게 눕고 뒹굴고 쉴 공간이 많아진다. 욕실, 작은 물건들을 진열하지 마라. 스파 같은 욕실을 꿈꾼다면 찬장이나 선반에 물건이 많아서는 안 된다. 제스민이나 유칼립투스 향이 나는 넓고 단순한 욕실을 생각할 것이다. 보통 욕실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 스파 느낌을 낼 수 있다. 서재, 종이 서류는 버려라. 작업실에 있는 잡동사니를 과감하게 줄이자. 문서 날짜를 확인하고 세금이나 보험 관련 증서 중
가장 최근에 발행된 유효한 문서만 보관하자. 마지막, 물건을 버린다는 죄책감을 버려라. 옷이나 가구를 정리할 때 물건을 버린다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자연 서식지 파괴, 지구 자원 남용이 걱정된다면 물건을 버릴수록 지구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든다. 이제 이 질문은 그만해야 한다. 나만의 미니멀리즘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하려면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마음과 가치를 매료시킨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1년치 쓰레기 양을 잼병 하나에 넣을 정도로 줄일 수도 있다. 미니멀리즘과 정리하기, 지속 가능성 사이의 격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처음 정리할 때는 물건을 버릴 때 2번 고민하지 않았고, 일단 버리고 나면 쓰레기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잡동사니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기부.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다. 자선 상점에 전화를 걸어 기부 물품을 받을지 물어본다. 기부를 받지 않는다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무료로 나눠준다. 당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예술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 소비자에서 판매자가 되기. 처음 대대적으로 잡동사니를 정리했을 때 약 650만 원 이상 벌었다. 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누군가 좋아할 수 있다.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은 웹사이트, 앱, 지역 중고 장터 등 다양하다. 늘어난 통장 잔액을 보고 집이 훨씬 넓어졌다는 것을 느끼면 뿌듯할 것이다. 셋째, 재활용. 천연 소재는 전부 재활용할 수 있다. 지역 재활용 센터나 재활용품 수거함을 즐겨 이용하자. 재활용품 표시의 의미를 배우고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물건에 책임감을 느낀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이나 전자제품 등은 중고로 개인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팔 수 없는 것들은 폐기물로 처리한다. 넷째, 버린 물건은 다시 사지 않기. 안타깝게도 이 물건들은 쓰레기 매립지로 가겠지만, 물건을 버리는 과정에서 배움의 기회로 삼자. 버린 물건들을 앞으로 다시 사지 않아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의도를 가지고 구매하자. 다섯째, 쓰레기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물건을 적게 사고, 가능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살아가는 한 물건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중고 제품을 사용해보자. 예전에는 중고 제품을 비웃었다. 누군가 사용했다는 생각만으로도 움찔했다. 중고를 사서 쓰면 쓰레기도 줄이고 돈도 아낄 수 있다. 품질 좋은 제품은 오래간다. 옷, 가구, 냉장고만 봐도 그렇다. 특정 물건은 예외이고 개인의 선택이지만 중고 제품과 리퍼브 상품의 마음을 열어보자. 다음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작은 조언 2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노라고 말하면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된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예를 들어 기쁨 목록 맨 아래에 있는 것들에 노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내 다이어리도 정리됐다. 그 작지만 강력한 노라는 한마디를 하는 법을 배우자. 내 삶 전체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노라고 말하지 못해 늘 지치고 벅찬 삶을 살아야 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었다. 내게 노라고 말할 선택권이 있는지 몰랐다. 거절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상대를 화나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다. 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즉시 바로잡았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경향이 강하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다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완전히 시간 낭비이고 삶은 후회로 가득하게 된다. 예스라고 말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은 도움되지 않는다. 어릴 때 생일 파티에 초대되면 우리는 그냥 참석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참석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에 동의하고 거절해야 할지 배우지 않았다. 그렇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해내려고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 한마디, 노이다. 이것만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노라고 말하면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되지만 원하지 않는 것에 예스라고 말하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우아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극복했다. 우선 나의 결정과 상대와의 관계를 분리했다. 거절한다고 해서 그와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다. 노라는 결정과 관계를 분리하면 솔직하게 대답할 용기가 생긴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을 거절하면 가족들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거절하는 방식을 바꿔서 가족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노라는 매우 거친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거절하기 더 쉽다. 내 결정이 버겁거나 이분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노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다른 표현도 있다. 나는 나에게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말했다. 예를 들어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시간이 없어라든지 가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바빠라고 말한다. 냉정한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솔직하면 된다. 무언가를 거절할 때는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게 있다. 특별히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너무 비싼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돈 지출에 신중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조용한 밤을 보낼 수 있다. 항상 맞바꾸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좋다고 대답하는 덫에 빠지기 쉽다.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긴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 관계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퇴사하거나 이사하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강요하면 결국에 지칠 뿐이다. 자신만 노력하다가 감당하기 버겁다고 느낄 때는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관계를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 좋았던 시절에 감사하고 친구 관계가 끝나도 그 기억은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하자. 감성적인 물건과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진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무서웠지만 결국 그 반대편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진정성이란 자신의 모습과 단점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아주 잘 아는 반면 자신이 모르는 점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불확실한 삶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생이라는 폭풍을 지날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자신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니멀리즘과 슬로라이프 덕분에 삶의 모든 부분을 정리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나는 개성을 발휘할 때도 있고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노력한다. 종종 한계가 느껴지고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노력한다. 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연습 중이고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나의 가짜 모습을 벗을수록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가 두려웠다. 스스로 다음 질문을 해보고 진정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가? 내게 필요한가?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마침내 드러나면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던 믿음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자라날수록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을 의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자라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중심에 두게 된다. 삶의 중심을 잡고 직감이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비움이 있어야 체험이 있다. 무언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 또한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공간을 비워내야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소중한 건 물건이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가치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아쉬울 수 있지만 오늘의 작은 행동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인간관계를 오늘 살펴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귀한 여러분의 나를 존중해주고 응원해주세요.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는 심플 라이프를 읽고